예, 오늘 국회에서는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마은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배제됐습니다.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직격 토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정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전에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 관련한 내용부터 좀 다뤄보죠.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 위원 후보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 이렇게 3명씩 추천하는데 이분은 이제 대법원장 추천 몫이에요. 현재 서울 고등법원장을 지내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전에 쭉 그 청문회 상황을 보니까 정인 출석 문제,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을 출석하는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여야간에 상당히 고성도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들로 해서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또 최근에 제기된 채용 비리, 세습 비리, 세습 채용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당히 주목되는 청문회가 아닐 수 없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게 김대웅 선관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인데 이거를 선관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김대웅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안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 대법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극우 세력들이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인사 문제는 문제가 있죠. 채용 이건 문제. 채용 비리 문제는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김대웅 후보자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굳이 거기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사청문회 하는데 그분이 나와서 무슨 증언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인사청문회는 그런 건 아닙니까? 현안 질의라든지 아니면 무슨 긴급 현안 질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위원장이 나와서 얘기할 거리가 있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지금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분이 정말 적합한 인물인지 하는 부분을 판단하고 살펴보는 자리인데 예. 이걸 선관위에 대한 비판적 자리로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분명히 선관위가 인사채용에 문제가 있었던 건 맞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맞지만 네. 이건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파행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논란화시킬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좀 인사청문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예. 또 현재 문제에 대해서 인사청문 선관위원 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걸 묻는 것으로 충분히 가름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자꾸 선관위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 측에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청문회에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좀 후보자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뭐 그런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대책을 요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 입장에서는 예.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알고 있지만 물론 청문회라는 것이 도덕성, 역량, 적격성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청문회 하는 거지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어제 2차례에 걸쳐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용 비리, 네. 878건의 규정 위반.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끔찍한 그런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추락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청문위원들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구성하고 있는 것이 직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9명의 선거관리위원이 그 주인 아니겠습니까? 기둥.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둥 한 분이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선관위원 후보자한테 지금 이 채용비라든가 규정위반이라든가 법위의 소도, 취해 법권 지역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선관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물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선관위원장하고 사무총장에 대해서 출석하라. 네. 그러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아직은 이르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서 지금 파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행했다 이제 다시 속개가 됐고요. 네네. 오후에 이제 사무총장이 출석하기로 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여당과 야당이 부딪힌 부분이 서로 합의를 해서 예.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예. 결국은 선관위원회는 헌법기관이고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예. 물론 과거에 했던 이런 비리 같은 것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네.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오후 2시부터 또 계속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후 오늘 4시에 여야 협의회, 이제 국정협의회라는 이제 그 타이틀인데 최상목 대행이 그 마은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야당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최상목 대행을 이제 배제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에 만납니다. 그래서 지난번 두 번째 국정협의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의견 접근을 본 부분이 큰 틀에서 이제 추경을 하고 그 추경을 이제 뭐 민생이라든지 미래산업, 통상 여기다 쓰자. 그러나 이제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걸 지출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접점을 이루지 못한 상태인데 오늘은 좀 더 좀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추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물론 이제 금액의 문제, 민주당은 30조 정도의 추경이 편성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국민의힘은 그거 너무 많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경은 어느 부분이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소비 쿠폰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장을 하지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저는 제일 문제가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도 지금 여야 협의체에서 중요하게 다룰 이슈거든요. 근데 반도체 문제는 52시간 문제가 쟁점이 돼버렸는데, 실제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예. 또 하나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금도 좀 많이 지급하자. 예. 이게 주 내용이에요. 52시간 문제는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반도체 산업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52시간 문제를 집어넣지 않으면 통과를 안 시키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합의가 안 된 부분은 빼고 그러면 네. 제도적 부분이나 아니면 경제적 지원하는 부분만 합의가 되면 그 부분만 일단 통과시키고 예. 더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하면 국민의힘 52시간을 반드시 집어넣어야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좀 크게 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반도체 특별법의 가장 큰 쟁점은 예.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건 이게 쟁점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원래 만들어졌고요. 근데 갑자기 시간 문제 가지고 이거 발목을 잡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한 한 빨리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오늘 가능할까요?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정치 쟁점화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반도체 특별법 하면 지금 남아있는 게 52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반도체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게 하는 게 기본적 목적이에요. 52시간 문제는 나중에 나온 문제인데 그게 중점이 돼버리고 정치 쟁점화되면서 결국 이게 지금 통과를 못 되고 네.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네. 빠른 시간에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경과 관련해서는 좀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주셨고 최상목 대행이 빠진 채로 이제 협의회가 운영이 돼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대통령이 지금 탄핵 지금 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야 정 협의체에서 협의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최상목 권한대행 오지 마라. 이게 뭐 삼권 분립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마은혁 보기에는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 않아서. 이유는 예. 뭐 네.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네. 그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행정수의 네. 수반인데 행정수의 수반을 빼놓고 여야 정 합의체, 여야 합의체를 만들어서 내각제처럼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싶고 이것은 여야 정 협의체가 아니고 그러면 여당과 여당이 합의해서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것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뭐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없고 좀 뭐 국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낯뜨거운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좀 그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실행 않을까?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뭐 저는 합의가 거의 전혀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 추경도요? 네, 추경도 네. 뭐 지금 그렇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오늘 박찬대 최고위원 원내대표가 네. 핀셋 추경으로는 부족하다. 30조는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30조 편성한다는 것은 쿠폰 추경을 지금 뭐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극적으로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여당과 야당의 입장으로 내놓은 그런 것들을 뭐 주 50인 시간을 비롯해서 예. 이런 것들을 합의할 그런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합의를 이루면 뭐 다음 주에라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오후에 4시부터 열리는 협의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계 원로들께서 개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서명운동까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과반수가 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여론 작업을 이제 하는 것 같은 이제 모습인데 어쨌든 국회 3분의 2를 하려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의사가 중요한데 현재 민주당은 이제 지금 계엄 사태 이거를 이제 종식시키는데 이제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 크게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좀 이 문제 계엄 문제가 좀 제기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의되는 개헌 문제는 네. 사실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탄핵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이제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파면이 된다고 하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60일 내에 네.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데 개헌 논의를 하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내란의 문제, 이게 탄핵의 문제가 어떻게 결정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는 탄핵이 될 걸로 보고 조기 대선 이루어지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개헌에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이게 블랙홀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지금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리고 87년도에 만든 이 헌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원포인트로 권력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부수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계층,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은 조기 대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빠른 시간 안에 대선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부터 개헌 논의라도 늦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건 뭐 급하게 처리할 문제도 아닌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 입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시기상조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부터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 이게 입장입니다.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예. 이제 뭐건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아직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 개헌에 대한 것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개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필요성은 그럼 그건 동의하죠. 하고 있는 예,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고 예. 이제 내용이나 방법은 논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충분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 교수님은 그 지금 개헌 논의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개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 1987년 체제라고 해서 벌써 50년 된 이런 헌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80년 체제 헌법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내각제 요소를 대폭 대통령한테 주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예. 그런 오명을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회가 어느 일당이 장악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는 그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87년 체제에서는 국회 해산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 손볼거리 상당히 많지만 개헌을 하려면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상태에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현행 헌법에 보면은 개헌을 하려면 알겠습니다. 현행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에 나왔을 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단축을 해서 1년 단축해서 개헌을 하겠다. 예.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은 예. 현재는 또 개헌보다도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이런 것이 있어도 설령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1년 정도의 국회에 있고 또 여야 합의 과정도 있고 그리고 국민투표 과정도 있고 선포 과정도 있고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뭐 나와서 만약에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임기 단축하겠다. 대통령이 돼보십시오. 뭐 그러면 나오고 싶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공연불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예. 대통령이 이번에 파면이 되지 않고 예. 기각이 될 경우에는 지난번에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만약에 돌아가면 이것을 예.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고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조기 퇴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만약에 정말로 이 개헌을 하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임기 단축해서 개헌하는 밖에 없지 당장 대선에 치러져 60일 동안 이것을 개헌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전경련이 이제 이름을 바꾼 이제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을 방문을 이제 하는 등 정책 행보 이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내 비명계 인사들도 만나면서 통합 행보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는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는 매불쇼인가 방송에 출연을 해서 지난번 재작년에 있었던 그 체포동의안 그 가결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까지 받고 이제 기각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찬성표, 반란표가 그때 이제 좀 그 나온 부분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비명계와 검찰이 좀 이렇게 짜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또 이제 비명계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그 통합 행보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날 방송에서 이제 진행자의 질문이 예.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물어본 질문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뭐 의도적으로 무슨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뭐 비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진행자의 질문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실제 또 누군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사실인 것 같고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였지 이게 앙금으로 남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또는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을 다 만나고 있잖아요. 소위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분들 예. 만나서 대화도 하고 끌어안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날의 어떤 그 당시 있었던 일은 뭐냐라고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예. 그날의 앙금이 지금까지 이어온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좀 늘리고 또 이제 대선이 혹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진보 진영이 함께 다 뭉쳐야 되는 상황에서 비명계와 손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일부러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비명계에 더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이지 특정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판의 목적도 아니고 앙금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초일회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에서는 앞에서 웃고 뒤에서 뭐 칼뽑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의 저런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통해서 지난 총선에도 마찬가지로 비명행사, 친명행제라는 그런 공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비명계를 거의 다 정리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상처가 지금 비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 깊이 예. 그런 상처가 남아 있고 취지는 이해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만약에 본인과 같은 소속인 정당이 찬성표를 던지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로 네. 친한계가 일정부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운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풀릴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속내를 저렇게 드러내야 했을까? 네. 불거부스럼이라고 생각이 들고 고민정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무슨 네. 말을 했냐면 이런 것은 정책 행보와 다르게
개인적인 어떤 계파를 겨냥하는 정명 겨냥하는 것으로서 악수 중에 악수고 네. 공든탑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네. 당내 갈등이 최우선적으로 커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또 일전을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역순의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정치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